자, 2023년 2회 에너지관리기사 실기 필답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치러진 그 문제를 쭉 분석해 보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상당히 그 평이한 그런 문제로 판단합니다. 그 중에는 이 시험 문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수강생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요 앞 전회, 그러니까 22년도 마지막 시험 봤을 때 그때의 어떤 그 난이도에 비하면 이게 상당히 좀 쉬웠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앞전에 시험 치렀던 거하고 요번 시험 문제는 상당히 평범한 그러한 문제로 출제된 것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준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 자체를 연습 문제로 만들어서 또 같이 이렇게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시험에 나왔던 문제만 풀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푼 문제에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 자체도 같이 한번 공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과열증기 사용할 때 장점을 3가지 쓰셔. 그렇습니다. 과열 이거 상당히 많이 나왔죠. 예. 제가 요번에는 쭉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어떻게 나왔는가 봤더니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래서 이 과열증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과열증기. 과열증기라고 하는 것은 건포화증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강의하면서도 항상 얘기했잖아요. 일정한 압력 상태에서, 그죠? 일정한 압력 상태에서, 그러니까 P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컨스턴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온도를 올려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압력도 올려주고 온도도 올려준 게 아닙니다. 압력은 컨스턴트한 상태에서, 일정한 상태에서 뭐만 올려줬다? 온도만 상승시켜줘가지고 얻은 증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속이 가장 빠르죠. 그래서 전체 잡열은 작지만은,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과열증기 하다 보니까 잡열이 커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잡열은 작아집니다. 잡열은 작아지지만은 전체의 뭐예요? 엔탈피가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전체 엔탈피가 증가한다는데 이거 차고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열증기를 썼을 때 장점이 뭐냐? 자, 첫째, 과열증기는 뭐가 없다? 건조도가 1입니다. 수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분이 있게 되면은 열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열효율이 증가하고 증기 사용량이 그만큼 엔탈피가 크기 때문에 적게 써도 열량 자체가 커버가 되죠. 그래서 증기 사용량이 감소하고, 건조도가 높기 때문에 수분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관내 부식을 방지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배관계통에서 증기가 흘러가면서 부딪히는 게 없겠죠. 그죠? 마찰장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워터햄머, 수격작용도 방지하고, 그죠? 그 대신 여기 나오죠. 엔탈피가 큰 겁니다. 잡열이 크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잡열은 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엔탈피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적은 증기량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꼭 과열증기가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단점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죠? 과열증기의 단점이 뭐냐?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과열증기 사용 시 단점을 3가지 쓰시오. 아까는 우리가 장점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있겠죠. 왜? 과열증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예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입니다.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뭐만 올려준 거예요? 온도만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겠죠.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에 관계되는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열 표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곤란하다. 왜?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뭐가 발생한다? 열응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연결해서 정리하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과열증기하고 제열기 있죠? 우리가 과열기하고 제열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열기는 뭐 만드는 거예요? 과열증기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도가 높은 거는 뭐가 발생하기 쉽다? 고온부식이 발생할 수가 있죠.
뭐에 때문에? 반화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온 부식 발생 우려가 크고, 그 다음에 이게 온도가 높다 보니까 온도의 분포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품질에 저하가 일어나겠죠. 그죠? 네, 품질 하락 우려가 크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과열 증기를 만들려면 이러한 장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초기 장비의 비용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설치비가 증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시험 문제는 맨 처음에 보일러 관내 처리법 중에서 우리 처리법에 보면 관외 처리법이 있고 관내 처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관내 처리법입니다. 관내 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약품 가지고 하는 거죠.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외 처리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밖에서 하는 거니까 뭐 브러쉬를 이용한다든지 뭐 청소하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관내 처리법 중에서 주로 약품 처리하는 것 중에서 슬러지 조정제라고 시험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슬러지 조정제이면서 또 뭐예요? 가성취화 방지제의 종류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슬러지 조정제도 알아야 되겠고 가성취화 방지제도 알아야 되겠죠. 가성취화 방지제는 정리하자면 pH가 12, 13 이렇게 알칼리도가 높아졌을 때 생기는 알칼리 부식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슬러지 조정제라고 해서 탄닌, 리그닌, 전분이 되어있고, 이 전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녹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품명은 그냥 전분이라고 쓰는 게 좋겠지만 녹말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가성취화 방지제는 탄닌, 리그닌, 그 다음에 인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가고 슬러지 조정제도 들어가고 가성취화 방지제도 들어가는 건 뭐예요? 탄닌하고 리그닌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탄닌과 리그닌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시면서 가끔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나 리그닌이 아니고 리그린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리그닌이나 리그린이나 영어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보는 것 자체는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지식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공부해가지고 불완전하지만은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이런 거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불완전하더라도 문제 자체가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맞다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 중에는 나는 점수가 이렇게 낮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작은 거에 연연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